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그 이제 서울과 세종시 예. 이게 내년 말부터 착공된다 그러죠? 예.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먼저 좀 구체적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예, 대략적인 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시작이 구리에서 시작해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빨간색 요것이 바로 세종 고속도로거든요. 지금 앞으로 건설될 그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경부 고속도로고요. 네. 오른쪽이 중부 고속도로입니다. 세종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와 중부 고속도로의 양쪽으로 15km씩 떨어진 가운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통과되는 길목이 어디냐면은 구리시에서 시작해서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를 거쳐서 천안시 해서 세종시 장군면까지 129km를 6차로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1단계는요. 서울서부터 안성까지 71km 구간, 이거는 2022년까지 완공이 되고요. 안성에서 세종까지 2단계 구간 58km는 그러니까 2025년까지, 그래서 2025년에 완전히 개통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구리부터 세종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이게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해서는 108분 걸리고 주말에는 129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74분으로 크게 단축이 될 전망입니다. 경부 중부 고속도로 혼잡 구간이 6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운행 시간 단축 등에 따라서 연간 8,400억 편익 발생, 일자리 6만 6천 개, 1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요. 어디서 이게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 공무원들이 많아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거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뚫었는데 이게 도착 지점이 서울이 아니라 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발한 데부터 도착한 데가 구리까지가 74분이에요. 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구리에서 광화문 종합청사까지 간다는 거는 1시간 정도 더 잡아야겠죠. 그렇게 간다면은. 아니 그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중부 그렇게 고속도로- 빠져나와야겠죠.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구리까지 가는 건 74분이 맞습니다. 구리까지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74분이라고 발표가 돼 있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예, 네, 있습니다. 구리시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예. 그런데 당초 이 고속도로의 이름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아니고 제2 경부 고속도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지난 19일 날 새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 발표를 하면서 제2경부고속이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발표자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네. 경부고속도로는요. 서울에서 시작하니까 경, 네. 부산이니까 경부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렇게 정해서 이름을 짓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에서 출발해서 세종에서 마친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확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사업 안 한다라는 더 거죠. 이상 하지 않겠다. 않는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부 고속도로는 그냥 중부선이니까 중부 글쎄 고속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그러니까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부산까지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들이 이 세종 밑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 생각하지 않았고 이게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목적이 중부권의 차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권과 연계 강화를 한 거기 때문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맞다. 대전까지 내려와서 뭐 오면은 남부 쪽으로 가는 다른 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불러주실 때 서울 세종 고속도로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내려가면은 경부선 타고 다시 부산 갈 수도 있고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나 공주 서천 고속도로를 통해서 호남 서해안으로 갈 수가 있죠. 이게 원칙에 맞춰서 불러달라. 제2 경부 아니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충청권을 통해서 경부권으로 경상 고속도로가 두 개나 되잖아요. 예. 중부 고속도로 그렇죠. 또 원래 경부 고속도로. 호남은
하나 아닙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예, 예. 상당히 또 정체가 항상 심한데고. 예, 예. 그러니까 또 제2경부고속도로라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호남이나 서해안 쪽은 하나 더 안 만들고 왜 거기다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시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생각해요. 사실 이게 그 사업자가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구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부 쪽으로 빠져서 세종시까지 가다 보니까 네. 의견이 뭐냐면 왜 서해안 쪽으로 안 뚫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데가 의견이 보니까 있었거든요. 다 겹쳐요. 예, 예. 안성, 뭐 다 용인, 예, 예. 경부고속도로 가던 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2경부로 안 부르고 분명히 서울 세종으로 불러달라고 요구를 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글쎄 속내가 뭔지 잘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민자 방식으로 한다 그러죠. 이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손익 공유형이라는 새로운 민자 사업 모델입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BTOA라고 A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민자 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4월에 손익 공유형 방식을 이렇게 도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아직 한 군데도 이제 그 실제로 적용한 데는 없는데 이번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자 사업 방식은 임대형이나 아니면 수익형으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임대형은 이게 그 굉장히 뭐랄까 이게 그 임대형보다 수익형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그 임대형보다는 개량한 것이 이번에 손익 공유형이라는 건데 새로운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인 거죠. 민자가 워낙 이제 말이 많으니까 예, 예. 민자 방식으로 하면은 그 건설한 건설회사만 돈을 벌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요걸, 방식을 쓴 요걸 것 좀 같은데. 보니까요. 예. 네. 실제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골고루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제 BTO 그러니까 민자 수익 방식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 되는데 네. 이번 손익 공유형 같은 경우는 4에서 5% 정도의 그 수익률이 나고요. 네. 지금 일단 자금은 100% 민자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를 떠안고 네. 30%가 만약 넘어가는 금액일 때는 그때 정부가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과 이익이 생기면은 민간이 3, 정부가 7의 비율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3대 7로 나눈다는 거죠. 서울세종고속도로 운영사가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로 100원을 썼다. 100원을 썼다 했을 때 수입이 70원이면은 30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스 30원 손해는 운영사가 받게 되는 거죠. 3대 그러니까 7로 나니까요. 기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존 방식은 이제 손실이 나면은 예. 그것을 정부가 다 부담해줬죠. 전부 다 부담해줬죠. 민자에서 예, 예. 그것도 뭐 10년, 20년 기간. 예, 예. 30년 동안 30년 뭘 하고. 동안,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비율을 정해가지고 네. 그 다음 말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썼는데 네. 수입이 60원이면은 10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네. 민간이랑 정부랑 그러니까 그 10원 분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이 또 120원 원래 100원 냈는데 20원이 남았다. 그 20원이 남았으면 이거를 20원을 3대 7로 민간 대 정부가 나눠가는 걸로.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부담하자. 예, 예. 지분은 그 공동 부담의 배분은 민자가 좀 약하네요. 아직은. 뭐 지금 3대 7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 네. 7로 정해서 정부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응한다라는 그 인간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하고 만들었겠죠. 예, 그랬겠죠. 예, 그 사업비 때문에 사실 이게 네. 6년을 끌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오래 끈 건데요. 민자고속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자고속도로 대비 최대 20%까지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라고 국토부관계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공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2009년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됐지만 이게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체 총 6조 7천억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중에 땅값을 뺀 5조 3천억 원은 일반 민간 자본으로 조달을 하고 정부 용지 1조 4천억 원을 정부가 이렇게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민자로 건설이 된다고 해서 그 통행료 걱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통행료를 오히려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민자 고속도로인데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익형 모델로는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6년 동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민자로 몽땅 다 넘겨줬을 때는 통행료가 엄청 올라갈 것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6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금융 환경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최근에 저금리 기조와 시장에 여유 자금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공사했을 때보다 최대 3배가 비쌉니다. 인천대교의 통행료 6,000원으로 도로공사가 건설했을 때보다 3배 비싸고요. 엄청나. 인천대도 저 한번 타봤는데, 예. 아이고 엄청 통행료가 그렇습니다. 간단치 않더라고요. 예, 비싸요, 네. 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11,100원입니다. 이건 2.35배 비싸고요. 네. 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 9,100원 2.12배가 비싼데 이게 최근에 저금리로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덕택의 평택 시흥 고속도로나 인천 공항 고속도로나 용인 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낮춰졌고요.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나머지 민자 고속도로도 계속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네. 즉 저금리 상황이 네. 앞에 있었던 손익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춰졌기 때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리고 재정 대비 1.24배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의 통행료는 1.24배 이하로 낮추겠다. 일반 도로공사가 했던 것보다. 네. 그래서 교통 수요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민자고속도로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막 폭리를 취하고 이런 거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론 우리는 이제 국토부의 설명을 믿어야 됩니다만은 예. 만약에 통행량이 예, 국토부가 예상한 거 다르게 예. 또 적어진다. 그렇죠. 그럼 통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통행료가 올라가죠. 그건 다른 어쩔 수- 민자로 만든 다른 뭐 고속도로도 다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처음에는 많고요. 뭐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같은 예. 경우도 통행량이 얼마 될 것이다. 그런 통행이 적어드니까 네. 통행료가 비싸지는 이런 케이스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에 대해서 네.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과 세종시 간의 이 통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워낙 물동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분산 효과를 위해서 내온 거거든요. 그 방안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가 60% 정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분산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대략적으로 2025년 가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그때 가서 또 결정을 봐야겠죠. 하여튼 뭐 서울에서 이제 뭐 안성, 용인, 안성 예. 이렇게 쭉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그 통행량이 이렇게 많을 건가? 하여튼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뭐 다른 특이점들도 교통부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어떤 특이점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일반 고속도로가 아닌 미래형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미래형 고속도로요? 예, 이게 뭐냐면요. 네. 차세대 하이패스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대체된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 요금소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톨게이트가 없다고요? 톨게이트가 없고요. 요금소가 없고 정차고는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얘기할 때 110km라고 얘기하거든요. 쭉 가게 되는데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통행권을 뽑을 필요도 없고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통행료를 이렇게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동주행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량과 차량 사이에 사고 정보라든지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율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죠? 출발하는 데서부터 목적지까지 딱 입력하면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모 자동차 회사에서 서울 시내를 한번 그렇게 돌았는데요. 이 자동 주행 서비스가 이 고속도로에서는 가능하도록 즉 통신기지국과 레이더 등 도로 상황을 감지해서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차량 센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자율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마트 톨링 시스템과 함께 차후에 자율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는 충분히 적용된다. 미래형 고속도로다라고 국토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율 자동차가 아닐 경우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차 간
정보라든지 사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미리 다 알려주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어떤 온라인이라든가 통신 위성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차에다 그걸 또 부착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국토부 관계자가 이번에 추진된 서울과 세종고속도로는 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 도로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실제 주행 속도를 110km 유지해서 막히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다짐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대 효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가 뚫린다라고 하면 이게 부동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이게. 그럼요. 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고속도로가 뚫리는 그 주변의 땅값 네.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있다고. 호남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등 이 택지지구가 수해 대상으로 거론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20일 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올 1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나 늘어난 토지 매매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안성시에도 작년 동기 대비 82%가 늘어난 토지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네. 제2경부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하면서 쭉 수해 지역이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용인 근데 주로 이제 안성시를 중심으로 위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거지 조성이나 택지지구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용인이나 즉 물류가 모여드는 안성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나들목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은 그 주변의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성남시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6년 전에 그 계획할 때도 반발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6년 전 계획 당시에 남한산성의 약사사 앞에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앞에 교각 높이 20m, 길이 120m의 고가 도로가 설치된다. 그래서 네.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 논쟁이 지금 다시 또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경관을 해치는 고가도로 건설이 되냐? 터널 지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하남 쪽으로 우회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경기도 관계자는 이게 그 고가도로가 도립 생태계에 영향 미치는 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국토교통 결정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이제 내년 말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교각을 통해서 지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다. 성남시가 상당히 문화재 유산 보호 차원에서 예. 반발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정부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타당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요, 이렇게 좀 말이 좀 많은 게 사실은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겠다고 예전에 말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보다 먼저 이야기 나온 게 서울 세종고속도로 신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트레이드오프, 즉 한쪽이 달성되면은 다른 한쪽이 희생되는 상충 관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사실상 음성에서 호법 구간이나 남이에서 음성 구간이 각각 진행된 예비 타당성 상황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어요.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조 단위의 국가재정이 그 중북 투자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 이 지역 민심 때문에 이게 그 병행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 세종고속도로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도 토지 부상비로 1조 4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국가재정 1조 원가량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의 40%를 처음 넘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 두어 달 만에 네. 조 단위의 SOC 그 투자 승인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사실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실현 말은 했지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세종시에서요. 예.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세종시에서 건설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중부선을 타거나 예. 경부선 타는 건 쉬울 거 아니에요.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15km. 그렇죠. 예.
그러나 서해안 고속도로 타기는 좀 시간이 어렵죠. 걸렸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중부고속도로나 지금 현재 제1경부고속도로의 보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2경부고속도로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거군요.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뭐 투기 요소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확장 부분도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확장 여론이 굉장히 그 얘기-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여기선 중부고속도로에 대해서만 서해안 이야기 고속도로가 거의 주말에는 거의 차를 다닐 수가 그렇죠.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걱정되는 건 또 하나는 인프라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잘 계획이 돼 있나요? 예, 그 인프라 부분은요. 지금 제2 경부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6년부터 네. 2007년까지 다수의 건설사들이 구간별 최초 제안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서울에서 안성 구간은 도로공사가 기존 형식대로 턴키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건설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선뜻 흔쾌히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내년 말 착공 전까지는 다 정리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 세종고속도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